주식메이트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종목은 두산중공업입니다. 두산중공업 이전 영상에서 안내드렸던 내용 잠깐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전 영상에서는 지난주 25일께가 되는데요. 지난번에 이제 급등했을 때가 있어요.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1호기 정비사업 계약에 대한 내용이 나왔고, 또 내년 초까지 수조 원대 규모가 추가적으로 계약할 것을 기대하면서 주가가 급등이 나왔던 날입니다. 주가의 명암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는데요. 긍정적인 부분은 신재생에너지 발전 대안으로 원전이 재조명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두산중공업 외에도 신재생에너지 원전 관련 종목들이 많이 올랐었어요. 연말까지는 추가적인 이벤트가 부족할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수주가 거의 다 되었다는 것입니다. 3분기, 4분기 그 예상되는 수주 물량이 거의 다 완성이 되는 상황. 그래서 연말까지는 추가적인 이벤트가 부족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우리 염두를 하고 대응을 해야 된다는 안내를 말씀드렸고요. 수급 차원에서 보게 되면 기관이 연속적으로 매수를 했죠. 특히나 연기금이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일봉상에서 이제 구름층 상단 매물대 저항이 있다라고 안내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눌림목이 형성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중장기로는 우리가 기대치를 갖고 대응을 할 수 있으나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눌림목이 형성될 수 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이후에 주가가 어땠습니까? 그 이후에 급등한 이후에 좀 눌림목이 형성됐죠. 눌림목이 형성되고 그 다음 다시 상승이 나오는 겁니다. 자, 두산중공업 잘 보시면 급등이 나오고 상승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주가가 누를 때에 어떻게 보면 상승의 그 장대 양봉을 만들었던 그 자리를 훼손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번에도 상승하면서 장대 양봉을 만들었는데 장대 양봉의 저가를 훼손하지 않으려는 그런 움직임이죠. 자, 두산중공업의 일봉상에서 봤을 때 이제 매물대를 이제 돌파해야 되는 그러한 지금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자, 두산중공업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하나씩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산중공업 3분기에 좋은 실적을 달성한 것으로 좀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이 무려 2,400억, 전년 동기 대비 127%나 증가했습니다. 국내외 이제 설계, 조달, 시공 이런 프로젝트가 초과 달성을 했고 3분기까지 누적 수주가 3조 7천억에 달하면서 작년 대비 45% 증가를 했습니다. 4분기에도 3조 원 규모의 수주가 전망이 되고 있죠. 자, 근데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게 뭐냐면 SMR 부분인데요. SMR 부분, 스몰 모듈러 리액터라고 하는 이 소형 원전 있잖아요. 소형 원전에 있어서 좀 찜찜한 부분이 있는데 정부는 탈원전 정책 기조를 기존 원전뿐만 아니라 SMR에도 적용한다라고 밝혔습니다. SMR 실증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국내가 아니라 이제 해외에서 진행해야 되는 그런 불편이 있죠. 탈원전 정책 기조 때문에 SMR도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죠. 근데 올해 수주 상황만 놓고 볼 때는 굉장히 저평가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이제 1조, 영업이익만 놓고 봤을 때 1조 정도가 된단 말이죠. 1조의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봤을 때 시가총액은 15를 곱하면 적정시총은 15조 정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수급 상황도 굉장히 좀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수급 상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관이 연속적으로 매수를 하는데 특히나 연기금이 엄청나게 사들이고 있죠. 연기금이 한 달만 해도 680억을 샀습니다. 물론 그 기간에 외국인은 좀 팔고 있어요. 외국인은 팔고 있지만 연기금이 두산중공업을 굉장히 안정적인 주식으로 보고 있다는 거, 긍정적인 측면이죠. 수급 상황에서 봤을 때는 연기금이 거의 뭐 묻지마 투자 수준으로 좀 매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술적 분석을 하겠습니다. 기술적 분석. 지난번에 이제 저항을 안내드렸던 자리를 전 매도 관점으로 안내를 드렸는데 매물대 저항에서 밀린 후 숨고르기 과정.
숨고르기를 했고 오늘 이제 다시 상승하려는 이제 실적 발표, 실적과 관련돼서 상승이 나오는 거고요. 이제 일봉의 매물대는 약합니다. 이제 주봉 매물대 이제 돌파하는 관점이 있죠.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의 거래를 수발하면서 이제 27,000원대를 도달하게 되면 주봉상에서는 좀 안정적인 흐름이 나올 수 있어요. 잘 기억하십시오. 주봉에서는 매물대 저항을 이제 거의 뚫는 순간이다 보시면 되겠고 27,000원 도달은 안심 모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심 모드로 대응하셔도 되겠습니다. 27,000원 도달은 안심 모드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일봉 저항에서 매도하고 26,000원대에서 매도하고 이런 전환선 부근에서 매수하는 것은 의미가 있죠. 주봉은 이제 매물대 저항을 뚫고 이전 고점을 넘어서는 순간인데 자 중요한 가격은 27,250원입니다. 27,550원 250원을 터치하거나 넘어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상 우리가 전고점이 항상 저항대로 인식이 되죠. 전고점의 터치는 위로 가겠다는 시그널을 보내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7,250원 터치 또는 넘어서면은 이제 전고점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또 전고점을 넘어서면 이 자리가 또 한 번은 저항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최고점을 넘기보다는 또다시 숨고르기를 하면서 이렇게 N자인 패턴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자, 두산중공업은 올해 최고의 실적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고, 자, 우리가 SMR 부분에서 현재 정권이 이제 탈원전 정책을 펴고 있는데 내년에 정권의 정권 변화가 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지, 현재 정권이 유지된다 그러면 현재 정권이 다시 또 잡게 되면 탈원전 정책이 유지가 됐죠. 근데 탈원전 정책에 변화가 생긴다 그러면 두산중공업도 어떻게 될지, 정말 이 우리 당분간의 실적만 보고가 된다면 일단 당분간은 실적만 보고 대응하는데 정권 변화가 된다 그러면 실적은 또 더 크게 늘어날 수 있죠. SMR 부문에서 굉장히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물대 저항을 거의 뚫는 순간 이제 27,250원 도달은 안심 모드로 봐야 되고, 그리고 주가는 일방향으로 가진 않겠지만 파도를 타겠지만 어느 저항대에서 부딪히고 다시 또 N자형 패턴의 상승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N자형 패턴의 상승을 기대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N자형 패턴은 이런 패턴이잖아요. 주가가 올라갈 때 이런 패턴이에요. N자형 패턴은. 그럼 우리는 대응을 잘해야 되는데 그저 뭐 그냥 기다려도 되지만 이런 자리에서 매도하고 이렇게 매도하고 밑에서 매수하고 이런 파도를 타는 이런 식의 흐름은 우리의 계좌를 좀 증대할 수 있죠. N자형 패턴의 상승을 기대합니다. 그러면 N자형 패턴의 상승 기대는 고점 매도, 저점 매수를 계속 병행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면은 주식 수가 늘어나는 장점이 있습니다. 문자 주세요. 이거는 주식 수 늘리는 전략입니다. N자형 패턴을 기대하면서 이런 대응을 원하시는 분, 주식수 늘리는 전략입니다. 고점 매도, 저점 매수를 병행하면서 주식수를 늘리는 전략, 이런 전략을 원하신다면 두산중공업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